자, 다음으로는 장기 미지급금입니다. 자,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는 회사의 업태와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태와 종목을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면 일반적인 상거래,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면 통상 뭐 앞에서도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게 치킨집에서 치킨을 파는 거, 그다음 음식점에서 감자탕집에서 감자탕을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표현했던 내용이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했던 내용이면 이제 치킨집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거, 감자탕집에서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봐야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의 외상거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의 구입과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뭐 접대비의 지급,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일반적인 상거래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대금을 1년 이후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하면 장기 미지급금으로 기입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면 그냥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해서 이제 유동 부채로 처리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1년 이후의 기간에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부분 보시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1년 이후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하면 장기 외상 매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외상으로 매입해 놓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외상 매입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어음은 우리가 대금을 안 준 대신 뭘 줘요? 어음을 발행해서 줬을 때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도 여기 나온 것처럼 1년 이후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앞에 장기라는 말이 나와서 외상매입금 앞에 지급어음 앞에 이렇게 수식어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구나, 1년 이후에 갚기로 했구나, 1년 이후에 우리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자, 이 미지급금도 앞에 장기라는 말이 붙으면 1년 이후에 돈을 갚기로 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간단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개정 과목이 이제 우리 앞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나눠졌는데, 미지급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미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해서 줘도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두 개가 여기에 지금 합쳐진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로. 자, 이거 합쳐진 거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사용 빈도와 금액의 차이로 우리가 개정 과목을 나눌지 안 나눌지 결정을 하는데, 얘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 과목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장기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똑같이 앞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나눠질 건데, 우리 미지급금 쪽은 미지급금 하나로 이제 통합돼서 표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동부채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항목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부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문제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아니면 사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단골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유동성 대체하는 항목, 이제 문제에서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남은 것과 1년 이상 남은 것을 같이 제시하고 유동성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에서 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론 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할인 발행되는 항목인지 할증 발행되는 항목인지 뭐 액면 발행되는 항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서는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 금액 얼마인지 아니면 지급한 금액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실무 부분에서는 이제 기말 결산할 때 프로그램에 결산 분계를 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사채나 장기차입금이나 분계하는 절차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좀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서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비유동부채 관련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